그 모든 여성들이 아는 것 같지만 어려운 화장품 선택의 기본 선택 노하우. 왜냐면 화장품은 다들 알아서 이것저것 사서 구매하고 쓰지만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얻죠? 저는 진짜 그냥 그렇다 카더라 이야기들이랑 광고를 통해서 아는 거 말고는 맞아요. 네. 너무 제품도 너무 많고 관련된 네. 정보도 너무 넘쳐나는데 네. 사실 또 근데 그 정보들이 그렇게 딥한 정보를 주는 거는 한 번도 맞아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성분이 좀 들어갔다? 하면은 이게 뭐 미백 제품인가 보다. 네. 이게 뭐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되나 보다. 이 정도 생각만 하고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거의 화장품의 정보의 90%는 화장품 회사예요. 팔고 싶은 사람의 회사.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이거 화장품 쓰세요. 좋든 안 좋든 이거 쓰세요. 이거 안 맞으세요? 그럼 다른 거 쓰세요. 라고 얘기하죠. 근데 저희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쓰지 마세요를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쓰지 네. 마세요. 네. 저는 화장품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미니멀리즘을 많이 얘기해요. 요즘 사회 자체도 복잡하고 정보도 넘치잖아요. 그만큼 화장품도 너무 정보도 넘치면서 다양한 화장품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쓰면 피부에 다 좋을 것 같잖아요. 다다익선일 것 같죠? 화장품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은 성분은 조금 쌓이고 안 좋은 성분은 항상 정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 좋은 성분도 쌓여요. 그런데요,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제 나이가 요즘 저 아직도 조금 지금 보톡스랑 네. 필러가 엄청 필요할 나이인데 아직은 안 가고 있어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하지만 어쨌든 아직은 안 가고 있는데 동안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좀 화장품 연구원 하면서 화장품을 많이 안 썼어요. 오히려. 네. 가장 기본적으로 끄는 게 스킨. 와. 왜냐하면 네. 화장품 딱 가서 스킨부터 개발을 하는 걸 배워요. 처방을 보니 거의 물이고 거의 95% 이상이 물이고 나머지 뭐 글리세린, 보습제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런데 화장품 스킨케어, 스킨 토너 제품 전성분에 엄청 많이 들어간 것 같잖아요. 근데 뭐가 엄청 많이 써 있어요. 네, 다 컨셉으로 조금씩. 그러니까 화장품에서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전성분 보고 이 성분은 뭐 무슨 추출물 들어가서 너무 좋아요. 여기는 녹차 추출물, 어성초 추출물, 뭐 알로에 들어가서 피부에 들어간 만큼 가짓수만큼 다 작용할 것 같지만 가짓수만큼 늘어나는 건 알러지 성분밖에 없어요. 첫 번째, 네. 효능은 극미량. 네. 두 번째, 그 효능이 거의 추출물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 같이 들어가면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뭘까요? 화장품에 꼭 들어가야 되는. 사실 효능 성분은 안 들어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법적으로 효능 성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안에 물만 들어가고 네. 방부제만 들어가도 네. 화장품 출시해도 돼요. 하긴 화장품을 출시하는 데 있어서 네. 이게 꼭 어떤 성분이어야 출시가 됩니다 라는 건 네네네. 없으니까. 네. 와, 그러면 네. 방부제는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니면 곰팡이가 피겠죠? 네. 미생물이 생기고 네. 그럼 피부에 안 좋아지니까 법적으로 걸려요, 그건. 오히려 그런 게 걸리는군요. 와, 네. 대박이네요. 네. 그래서 효능 성분은 조금 들어가는데 방부제는 동일량이 들어가야 되니까 내 피부에 화장품을 많이 쓰면 쓸수록 쌓이는 것들은 방부제나 안 좋은 성분, 뭐 색소, 향 들어가면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저는 스킨케어는 굳이 또 돈 주고 물 바르는데 왜 굳이 쓰니? 라고 해서 스킨케어 먼저 아웃. 네. 내 스킨케어는 그냥 자기 루틴에서 나 피부결 정돈됐어 이런 마음을 쓰는 것 같아요. 네. 저 여러모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스킨케어 네네네. 단계 중에서. 약간 자기 만족? 네. 플라시보 같아요. 맞아. 나 좀 관리했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게. 마지막에 뭔가 찹찹찹 하면 나 이제 피부 pH 밸런스 맞았네? 네, 맞아요. 근데 피부는 냅둬도 우리가 비누로 세안을 하고 나서 물로 씻잖아요? pH
pH가 뭐 비누가 pH가 알칼리라고 해서 알칼리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pH에 너무 뭐 pH가 중성인 제품이 좋고 뭐 그런 거는 제가 엄청 예를 들어 피부가 pH 밸런스가 피부막이 손상돼서 밸런스가 안 맞는 피부들은 그 영향을 받겠지만 기본적으로 건강한 보통의 피부들은 굳이 뭐 약산성, 약알칼리를 쓴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뭐 톤으로 pH를 맞춰주고 피부를 정돈해준다? 약간 마케팅적인 상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연관적인 관점에서는. 네. 와, 그러네요, 진짜.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품 하나하나가 말은 많이 써 있어도 실제로 나한테 내 몸에 작용하는 좋은 성분은 요만큼인데 그 제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방부제와 같은 신체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이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스킨케어를 성분이 되게 극미량밖에 안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여러 가지 쓰면 쓸수록 더 우리 몸에는 그 나쁜 것들이 쌓일 수밖에 없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게 고효능의 앰플 하나 또는 뭐 에센스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앰플이든 에센스든 고효능이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화장품을 쓰는 이유는 피부가 좋아지려고 하는 거고 네. 피부도 밝아지기 위해서 미백 앰플을 쓰거나 뭐 재생 늙지 않아야 되니까 피부만큼은 젊음을 유지해야 되니까 네. 재생이든 탄력이든 주름 앰플을 쓰잖아요. 네. 저는 올드하니까 그렇고 정말 탱탱하고 예쁜 20대들은 뭐 수분 진정 미리 이 정도는 쓰겠죠. 네. 그래서 그 정도의 그런 기능의 고농축 앰플 하나 그리고 보습제. 사실은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죠? 내 피부 주름 안 생기려고 주름 안티에이징 제품 엄청 쓰면서 보습을 게을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피부 보습이 유지되지 않으면 잔주름이 엄청 많이 생겨요. 그쵸. 기본이 기본 중에 보습인데. 네. 보습 자체가 사실은 기능성에 가까운 거죠. 그러면 진짜 생각해보니까 어쨌거나 이런 게 피부에 좋대라는 말들은 화장품 회사에서 대부분 흘러나오는 정보들인 거고 제가 먼저 제 스스로 제 피부가 어떤 상태인지 깨닫고 그거에 알맞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성분들을 찾아 나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성분을 이렇게 정직하게 넣어서 만든 제품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진짜 나를 위한 화장품을 사는 순서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네. 더마밀러 라이브 보면서 스킨 필요 없는 건 알았는데 방부제가 들어있는 건 스킨 필요 없는 건 알았는데 방부제가 들어있는 건 처음 알았네요. 이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는 오늘이 좀 더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방부제도 그 화장품 공장마다 넣는 현명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저는 한때 막 유행했던 게 이건 천연 방부제라고 해서 안전하다라고 광고하는 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천연이 사실은 알러지나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위험하기도 해요. 방부력은 쉽게 검증할 수 있는데 그 피부에 미치는 알러지나 자극은 오랫동안 테스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급하게 개발된 천연 방부제들은 조금 아닌 데도 있지만 우리가 오래 수십 년 써왔던 방부제보다는 조금 더 위험도가 있죠. 그쵸. 왜냐면은 임상 결과가 맞아요. 확인이 안 됐으니까 네. 믿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한때 그 파라벤 방부 들어갔다 그러면 되게 막 소비자들은 혐오 가까이 뭐야 이 화장품 파라벤 들어갔어? 이거 정말 별로네. 맞아요. 한때 그럴 때가 네. 있었죠. 네. 저희도 파라벤까지는 쓰진 않는데 연구원들은 저희가 연구부끼리 다 모여서 미팅해 보면 파라벤이 거의 반세기 가까이 검증된 방부제고 그리고 적은 양으로 방부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제형에서도 영향을 안 줘서 연구원들은 좋아하는 방부제인데 그 인식 때문에 물론 뭐 그게 원인이 됐던 게 이게 발암 물질이라고 뭐 얘기가 되는데 그거 엄청난 과함량을 썼을 경우고 그 화장품 들어가는 거 정말
정말 극미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향을 안 줘요.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 세대 거의 그 파라벤 그 방부제가 듬뿍 들어간 걸 오래 쓰셨는데 그런 크게 문제가 없고 네. 대개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연구원들이 좋아하지만 그 사회적 인식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체하게 되는 성분들도 있어요. 그쵸. 근데 솔직히 이제 연구원 분들은 그 성분에 대해서 더 훨씬 저희 일반 소비자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신 분들이니까 훨씬 더 넓고 깊은 시야 안에서 좋고 네. 나쁜 거를 가리실 텐데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완전 극히 작은 어떠한 이면만 보고 막 이제 너무 혐오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루틴을 따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 성분 볼 때 저는 전 성분 많은 거 일단 안 써요. 애초에 그냥 안 쓰시는구나. 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저희가 해외도 그렇고 화장품을 관심을 고객들의 지식 수준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참 공부할 때 가장 공부하는 게 뭐냐면 성분인데 네. 그러니까 좋아 히알루론산 보습, 뭐 펩타이드, 주름, 링클, 뭐 레티놀, 주름, 뭐 그런 식으로 다 공부하잖아요. 네. 항산화. 그래서 근데 거기에 함정이 굉장히 많아요. 전성분에 있으면 이거 들어갔네, 좋아, 이거 나한테 피부 좋겠네 하지만 들어가서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쵸. 얼마나? 우리 만약에 한약이 이게 막 기적의 한약이 있어요. 내가 먹어서 정말 누워있던 사람도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날 네. 기적의 한약이 있어요. 그것도 정량을 먹어야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 한약, 기적의 한약이 한 방울 들어갔어. 그럼 내가 그거 먹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 100년 먹으면 일어날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반응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화장품에서도 전성분에서 이게 들어갔어. 근데 나는 그걸 믿고 써. 이게 약간 모순인 거예요. 근데 아무도 얼마나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또 함정이 뭐냐면 그 얼마나는 진짜 연구원이 포뮬러 보듯이 봐야 알아요. 그 얼마나의 마케팅에 히알루론산 저희 화장품은 히알루론산 90%가 들어갔어요 라고 광고를 하잖아요. 네. 히알루론산 파우더 제대로 된 게 파우더가 그 90%라는 농도는 히알루론산 1kg에 몇백만 원이에요. 한 3, 400? 그럼 자 이게 지금 여기 100 이거 30ml에 1kg에 그럼 적어도 머리가 안 돼, 산수가 안 되는데 몇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원료 자체가 그쵸. 몇십만 원이 돼야 돼요. 네. 근데 90% 들어갔어? 그럼 마법이 어떻게 생길까요? 몇만 원 제품에 저희 앰플에 히알루론산이 90% 들어갔어요. 또는 50 조금 소심하게 50% 들어갔어요. 40% 들어갔어요.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렇네요. 거기에 이제 화장품에 약간 불화반, 진실 반의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연구원의 마인드 양심적이라서 못해요. 근데 이제 마케팅에서는 그게 그렇게 막 쓰는데 그건 뭐냐면 화장품 원료가 파우더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파우더를 0.5%, 1%, 그러니까 100분의 1로 희석한 걸 원료로 갖다 써요. 100분의 1로 희석하면 또 엄청 싸지거든요. 십만 원으로 떨어지고 거기에 다시 조금 쓰는 거니까 몇천 원, 몇백억 떨어져요. 그래서 그 함량도 사실 제대로 믿기가 어렵죠. 그래서 예전에 되게 나한테 이거 펩타이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요? 막 대박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수 없는 게 좀 과장이 많은 것 같아요. 그 함량도. 네. 진짜. 그럼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은 몇 ppm이라는 말을 그래도 대놓고 쓰던데 그거는 조금 더 믿을 만한 정량을 뜻하는가요? ppm은? 그것도 약간 저도 근데 ppm은 원래 왜 나왔는지 아세요? ppm이 또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서 ppm은 1%보다 작은 양이에요. 1%의 1000분의 1. 만분의 1인가? 헷갈리네. 네. 예를 들어 만 ppm이 돼야 만분의 1이네요. 네, 만 ppm이 돼야 1%예요. 네. 그런데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펩타이드나 그런 정말 저분자의 고효능 제품들이 그로스 팩터, EGF나 펩타이드나 줄기세포나
뭐 레티놀이나 조금만 들어가도 효과가 있는 게 있어요. 이건 많이 들어가면, 이거 1% 들어가면 미친 거죠. 오히려 부작용 생겨요. 돈도 감당이 안 되고 네네. 그 원가도 말이 안 되고 네. 쓸 수 없는 양이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100ppm도 들어가도 어마어마한 농도기 때문에 네. 효능이 있는 농도기 때문에 마케팅적으로 뭐 100ppm, 10ppm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그걸 화장품 회사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런 펩타이드 몇 ppm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그 녹차 추출물 예를 들어 10,000 ppm, 뭐 250,000 ppm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갔다는 걸 과장하기 위해서 조금 트릭을 쓰죠. 그렇네요. 그러면은 그거는 뭔가 막 뭐 미리그램, 그램 이런 식으로 절대적인 중량을 뜻하거나 부피를 뜻하는 숫자가 아니라 절대적이긴 한데 네. 절대적이죠. 근데 거기 안에서도 마케팅적으로 장난치는 게 뭐냐면 아까 히알루론산 60%인데 실제 60 파우더 60이 아니라 100분의 1 희석한 거 60%처럼 펩타이드도 뭐 1000분의 1, 10,000분의 1 희석한 걸 또 몇 프로 썼다고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거를 근데 네. 일반인들은 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네. 근데 이건 진짜 일반인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직접 내 손으로 만든 사람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넣었는지. 근데 저는 약간 느낌 보면 연구원들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격이 안 맞거든요. 이거 예를 들어 10,000원에 파는데 뭐 무슨 펩타이드 몇 ppm, 뭐 500ppm 넣었다? 그 원료값만 몇만 원이 들 수가 있는데 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여기가 뭐 자선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엄청난 희석된 걸 가지고 물 탄 걸 가지고 그만큼 썼다고 얘기하는 데도 많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화장품 가격이 제품 가격에서 이제 실제로 뭐랄까? 원자재 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가, 제품 원가 자체가 엄청 낮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마진을 정말 많이 파격적으로 줄인 곳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마진을 파격적으로 줄였다는 의미가 뭘까요? 원래 기본적으로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데 쓰려고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맞아요. 그 원가 비율이 회사마다 다양한데 상대적으로 높은 데도 있긴 하겠죠. 그쵸. 근데 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그 성분의 차이가 엄청 크게 나지 않는다. 그 펩타이드나 이런 것들이 효과가 달라요. 와. 근데 저희가 되게 약간 광고를 많이 하거나 뭐 회사마다 조금 철학이 다를 수 있는데 내용물보다는 광고나 그 분위기를 쌓아가는데 더 신경 쓰는 회사가 뭐 대부분이죠. 그쵸. 네. 진짜. 네. 네. 사실 제가 그런 게 싫어서 화장품 나와서 일단 저희 브랜드를 만들긴 했죠. 네, 진짜로 지인들한테 너네만큼은 꼭 좋은 거 써라라고 하려고 만드신 브랜드였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네네네. 이렇게 일반인인 저라는 팬이 생겨가지고 조금 더 뭔가 해보자 하는 중인 네. 거고. 와. 배신감이 하여튼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도 뭐 그렇기도 하지만 저는 좀 고지식한 연구원이라서 그렇고 화장품은 약간 뭐라 그러지? 꿈을 꾸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쵸. 산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사실 백화점에 나열돼 있는 화장품이 그 일반 화장품보다 크게 효능의 차이가 없을 실제로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차이가 없는 것도 많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 나는 이걸 몇십만 원 주고 사니까 내 피부가 좋아지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면 또 효과가 좀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꿈을 파는 사업이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그 산업 자체를 부정하기는 싫지만 그래도 저는 연구원이니까 그 안에서 좀 진짜를 해보자. 그러니까 뭐 각자마다 사업의 철학이 다 다르죠. 네, 진짜 네. 어차피 쓰고자 한다면. 근데 사실 약간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는 알 거거든요. 화장품을 쓴다고 해가지고 엄청 좋아질 건 아닌 건 알지만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단 낫다. 맞아요. 쓰는 게 안 쓰는 네네네. 것보단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화장품을 꼭 써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쓰기 좋은 화장품을 만드신 거잖아요. 네네네. 네, 속지 말고 진짜 좋은 성분 쓸 수 있는 화장품을 만드신 거잖아요.